그럼 지금부터 용역 수행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자치의 국가 윤정규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가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 감소를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그리고 거기 하나 보면요 조금 여기 기록기촌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20대가 뭐 178명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학생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만이 근데 요걸로 해가지고 20대가 많기 때문에 뭐 청소년 관련된 이런 이구 정책 광명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대가 아니라 30대, 아마 20대 이하는 아마 그 30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통계 자체가 1세별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20대, 30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30대와 그리고 50대 그리고 40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농기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예, 이주에 사는 이재원입니다. 저는 큰애가 24살이고 둘째가 20살이고 막내가 10살입니다. 예, 아까 저기요부터 우리가 남해를 떠난다는 그 비율 한 20%가 나왔는데 저는 남해가 좋아서 여기 들어왔거든요. 애가 좋아서 너통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까 20%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살고 있는 그 본인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가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기 엄마가 나이가 작으면 한둘은 더 놓고 싶습니다. 다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아까처럼 20% 정도가 그 이탈하고 하는 그 분들이 일단 마음가짐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뭐 단체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요 군의 직원들도 아마 타지에서 참 많이 출퇴가 늘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택 정도를 하나 지으면은 우리 그 결혼하기 전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남해에서 거주하고 가식적인 주소 이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남해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현실적으로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귀농 8년차 창선에 사는 이창희입니다. 저는 한 8년 동안 있으면서 귀농 귀촌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남에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걸어온 또 귀농하면서 겪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하신 분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문제냐. 오늘 부심 교수니까 지금 거리입니다. 지리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고생과 연구하셨다는 것 다 동의하면서 지금 귀농을 남해를 제가 상대해본 사람은 남해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8년 전에 왔을 때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거는 상당히 저렴해서 정착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귀농 귀촌 붐이 일어나서 사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찾는 분들은 많이 있으면 마음 먹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오는데 지금은 문제가 바닷가 쪽에 집 하나 지으려고 땅을 보러 가면은 100만 원 돈 합니다. 꼴짝도. 우리 동네 진동리 대구포라 그거 아주 꼴짝입니다. 그것도 땅 한 평에 100만 원씩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돌아갑니다. 실제 어떤 사람들은 도시들 땅 살아놓고 실제 소유자는 사지도 못해 그런 어려운 형편이 깎아. 또 농지도 마찬가지로 남해는 농지가 귀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또한 농지가 부족하니까 빈 땅은 많이 있는데 투자기 좀 어려울 만큼 또 그런 처지였다 보니까 농지가 부족해서 농사 짓고 싶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귀농이라는 목적을 말씀은 결국은 농사를 직업을 하고 자꾸 오는 사람은 귀농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어려움이 지금 주거 환경입니다. 좀 전에 사학에 보면은 농지나 집을 그 군이 수리해서 1년간 빌려주고 이런 좋은 정책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당장에 잠시를 해달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쉬어볼까 한번 볼까 다리를 걸쳐놓고 나는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리를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도 많은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좀 오늘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남해 쪽에 택지를 좀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해서 쌍화수를 해서 진짜 기여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 집을 좀 살 수 있게끔 또 농토를 빌려서 농사 짓게끔 하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 좀 이용해 주시면은 뭐 결혼하는데 얼마가 되려면 모르겠지만 이 남해 지역에 어떤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이 말과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능해서 농사를 짓게도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제로 자기 예산에 맞는 토지를 구입해서 주거지를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구를 더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보시기에 건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구정책 3차 용역보고입니다. 용역을 우리 군에서 국민들의 그야말로 이 혈세를 가지고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사에서 보고를 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나 또 요 내용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실질적인 토론회가 소모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하고 나서 일반적인 정책 상황은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위원회 청년환경국가위원장 하민현입니다. 저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용역에 관해서. 여기 보면 조사 개요에 단락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간이라든지 언제 어디서부터 얼마간 기간을 선정 기준을 연령대를 어느 기준으로 하셨고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게 없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첫째 이제 인구 증대를 하면 제일 먼저 가용 저도 여성이긴 하지만 가용 임신할 수 있는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남의 군의 기준에 청년 만 45세 이하를 여기 남해는 청년이라고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각 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에 가용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인 여성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이게 실태 조사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조사 기간을 저희가 타주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국민 그리고 임시국민 또 남해군 사업체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조사 기간이 이거 끝나고 그리고 그 특히 사업체의 경우에 저희가 조사 기간이 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전체는 이제 4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남해 국민의 경우에는 저희가 20대부터 이제 거의 그 70, 80대까지 모두 이제 대상을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남해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진주를 드릴 때도 남해 군하고 접하고 있는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약 500명 정도를 조사를 했고 연령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그 가임 여성하고 이런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1세별로 통계가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조출산율이라고 해서 이제 1000명당 얼마를 얼마 정도 이제 아이가 탄생을 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도 다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빠졌습니다. 파악은 다 된 상태입니다. 남해 시대 시민 한중공기입니다. 첫 번째 그 남해를 떠나고 싶어하는 20대에 대한 결과 분석 나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 분석이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전문가로서 어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12가지 획정사항이 있는데 그 외적인 제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역의 기본 배경이 목적이 일자리 정책으로 도시 지속성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에 보면은 주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 0.4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이 외에 지금 현재 중간보고서에 올라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인구에 대해서 왜 늘려야 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뭐 획기적으로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지역을 위해서는 사실상 자생력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적정 수요의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적정 수요의 문제는 결국 인구의 공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층이 많은 것이 많이 모셔와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자생력이나 적정 수요의 적합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복지에 돈이 상당한 마음을 제공해 주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책가 안 오게 된다면 그 부담 가치관자체가 지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인구 정책의 핵심은 30대에서 50대에 맞춰야 된다. 저는 다른 부분은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이하가 어리가 없고 50대, 60대 이상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30, 40대가 정착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거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도 해야 됐지만 사실은 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인생의 일자리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거기 자꾸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일자리 이야기 했지만 열전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굳이 한다면은 경제적으로 매달린 집단이 있습니다.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고 예술에 집중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나를 오고 계십니다. 이분들 집중하는 게 저는 뭐 헛다리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받는 게 인구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농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대충 남이 와서 일단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6개월 살아볼 수 있는 사람들 월 10만 원 내든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인프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손도 좀 주고 뭐 조금씩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다 그냥 그걸 다 앞에서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한 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의 AS를 좀 필요하다는, 이 용역이 한마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이 1년 후에 어떤 결과 나타났는지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분을 모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이게 용역의 일회성이 아니고 용역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도 AS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그 떠나고 싶은 이유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그러니까 또 설문을 했을 때 남이군 정부 의향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남이군을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떠나고 싶다, 그리고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했는 부분을 저희가 필터로 걸러서 떠나고 싶은 이유를 물었을 때 주거 환경과 문화 여가가 23.9%, 그리고 육아 환경이 13.0%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일자리 부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단순히 뭐 이렇게 설문으로만 그 사업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실밥을 인터뷰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현재 남해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관광적으로 이제 좀 살려야 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문했을 때도 좀 관광 분야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관광 분야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해양치유산업이라든지 기존의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돌봄 일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남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돌봄 관련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돌봄 전문가라든지 이런 걸 양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예술인 부분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역점 사업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술인하고 특히 저희 남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조금 유명한 예술인을 데려오는 것까지 해서 조금 큰 단위로 사업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지금 뭐 돌창고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사례나 아니면 다른 지역 사례에서 봤을 때 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 도시 재생이라든지 문화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남해군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젊은 청년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남의 좀 한적함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활용을 해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저는 뒤에서 사업을 다시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에 대한 일종의 초점이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치를 가지고 볼 때에 남해는 어떤 특이한 지금 현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남해 국민들 100명이 지금 한 유소년하고 노인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숫자가 2018년 현재 약 90명 정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에 2060년도 정도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남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에서 어떤 그 함수를 그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 유소년은 한 40% 정도 감소를 하고 지난 10년 동안, 그 다음에 청년층은 분석이 말씀대로 한 32%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재원을 충당을 해가지고 미래의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장단기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보고서에 상세히 좀 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조를 분석했을 때 이제 뭐 약간 중국 이양기라고 해서 유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도달하는 다른 기후를 파악이 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조정하는 남해 중청에 있는 이세규입니다. 업사를 두 문자 나받고 혼자 이 웬일인가 하고 참석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중대한 이런 보호대 하나를 알았습니다. 중에 제가 2번을 나갔다 왔거든요. 차를 갖다가 계속 빼돌아오는 부탁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이런 문제도 참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호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느 지역에서 도로가 확충이 되면 그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남해 오는데 4차선이 이제 지금 쭉 거의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복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남해 군수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0조로 이 다리 그리면 미조가 이렇게 빠지고 막 30% 나간다 봤을 때 그 유입 차량들, 그분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 타운 조성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남해는 오면 멸치 그거 먹으러 좀 지족은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족 가봐도 비좁아서 또 먹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대행 버스를 대놓고 음식 하나 먹을 때가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4차선이 되었다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위치가 좋겠다는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대행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남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수산물도 좀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대행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크게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들어서 작은 그런 구멍왕의 형태의 식당이 되게끔
이래하면은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또 많은 그 뭐랍니까 뭐 부가가치도 참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4차선이 되는데 저에서 준비를 갖출 부분을 좀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기농 원현됐습니다. 서상길입니다. 저보고 남편이 기농에 출세했다랍니다. 그 작년부터 노인회장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을 때는 출세도 많죠. 저는 사실 그 기농 기초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23쪽에 보면은 공동홍보가 구축 대단히 건강합니다. 지금 남해가 지금 노인 인구가 36.6%로 그렇죠. 그 유엔이 정한 그 초고령 사회가 20%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왔는데 남해군에서 노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걸 생각하고 제가 이래서 진짜 좀 더 붙여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그 1월 4일자 남해일보 남해신문 보면은 남해 인구에 대해서 특별 기고행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마을 요양원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우리 초고령 사회에서 마을 요양원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 10명의 요양원이 그 마을에 요양 환자가 있으면은 그 요양보호사 4명이 있어야 된대요. 간호사 한 사람 있고. 그러면 5명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요양원에 나이 많은 분들이 남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외지로 다 나가는데 그 돈도 상당산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동홈인프라 구축하고 덧붙여가지고 마을 요양원 제도를 좀 더 한번 구체화해보면 어떻겠나 건의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9페이지 보면 이주지원 통합콜센터 콜 강화 이거는 지금 기농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참 강화하면 좋겠고 기농기종팀 중에서 저도 와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교육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기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지어온 사람이 참 많아요. 집을 지어가지고 입주하고 이제 그 도시에 집이 처분이 안 되기나 이러면은 그냥 제 주민들은 못 옮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를 전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본인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좋다고 하면은 기성기농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기성기농팀에서 많은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하고 남에서 빨리 안착될 수 있게끔 그래 해주면 좋겠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찾아보고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강훈입니다. 용률보고서의 그 목적이 인구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인데 그 기본안에 따라서 그 세부 계획을 행위해서 수립해서 시행하겠지만 많은 계획이 보니까 벌써부터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다른 시군도 동일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분야만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에 20년 지나면 남해 지금의 마을이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해마다 한 50개 마을을 갖다가 대무하게 다니면서 보면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2007년도에 여기서 액티베이티라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 국제 행사였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남해군의 실버타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수님 좀 추진을 하시다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개발되어 있는 설치를 보니까 문항에 문제가 많은데요. 잘 할 수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말이라든가 또는 다른 말을 전해서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아마 사업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인구가 여기 보려면 학교가 100원입니다. 학교가 100원. 그런데 지금에 보면 전국에 약 17%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에다가 병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는 것은 이 돈이 그칩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A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해군이 보건복지부 내에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용역을 하고 중시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실버타운이라는 부분 테이저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이미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앞서 제가 40개 정도의 사업 중에 지금 12개만 추려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업들이 조금 더 빠져있고 지금 약간 좀 부지간 사업들만 넣어놨는데 여기서 지금 제외된 사업은 말씀드리면 실버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품격 실버타운처럼 조금 이제 그 경치가 좋은 곳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실버타운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결혼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음식점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음식점 지원 컨설팅 사업 그리고 남의 해양예술제 그리고 글로벌 아트 빌리지 같은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수산물 포장 가공산업 부천과 같이 사실 다양한 사업이 조금 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생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해병원 한 곳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대부분 낮은 편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세관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는 분립병원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기존 병원 남해병원에 좀 투자를 해서 오히려 그 남해병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개발팀장님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인구 감소 요인은 밖으로 이주하는 거하고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인구 증대 요인은 남해로 이주해오는 거하고 태어나기가 있습니다. 남해를 이주해오고 또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좀 많이 계획하시는데 이 이세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 청년들을 결혼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아기를 하나 넣을 계획이 있는데 두 자녀를 가지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밖에서 유입해오는 것보다는 또 안에서 생산해가지고 또 인구를 증대하는 그런 방법도 그게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하다 보면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 남해군에서 진료 한방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진료국이라든가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부부 클리닉 감염성에 호소해가지고 내 아기를 좀 더 갖고 싶다는 그런 부부 클리닉을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더 증가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참여하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출산 쪽은 원소에서 워낙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제외를 하고 약간 보육 쪽으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좀 더 그러니까 지금 한 자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한 자녀 놓을 거면 이제 한 명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통위원회 교육자치국가의 위원 박기석입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릴 부분이 귀농 기촌을 하라고 하는데 남해가 실질적으로 대형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논 600평짜리나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귀농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오면 기본적인 생활비라서 벌 수 있는 소득들이 조금 증명이 돼야 귀농을 할 텐데 내려오면서 논 사라, 하우스 지어줄게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남해에서 마늘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 정도 소득이 된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걸로 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돼야 사람들이 귀농을 할 거 아닙니까? 얼마 버는지도 모르는데 얼마짜리 땅 사고 얼마짜리 집 지어서 내기 와가지고 필지에서 돈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남해에 산다지만
논 한 개 할머니들 보통 뭐 600평짜리 하나 지어가 1년에 1000만 원 벌기가 힘든데 1000만 원을 보고 30대 가장이 이주해서 귀농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군에서 조금 돈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먼저 귀농인을 받아본 다음에 그 귀농인들이 1년에 얼마씩 번다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귀농인들이 오면 뭐 그런 자료를 이렇게 내서 뭐 얼마의 땅에 무슨 농사를 지어서 얼마 정도를 벌고 있다, 그렇게도 오히려 뭐 조금 돈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보다 그 실질적으로 귀농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통해서 해주셔야 뭐 얼마 지원금 보고 와가지고 그 돈 받아가 쓰면 끝인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살면서 여기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건지, 뭐 10년, 5년 일을 해서 집이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건지, 내 노후 자금이 될 건지를 먼저 알아야 귀농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남해 분이 지금 관광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남해 분의 관광에는 특색이 없어요. 제주도나 이런 쪽에 가보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뭐 어른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연인들이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뭐 90대 노부를 모시고 왔는데 금산관광을 가라, 계란이 100개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뭐 놀러를 왔는데 둘이 밥 먹는데 멸치쌈밥을 먹으러 가라, 이건 A로고 왔는데 멸치쌈밥을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분도 뭐 여자친구랑 오면 독일 마을을 추천해주고, 애기들이랑 오면 또 애기들이랑 놀 수 있는 그런 이런 타운을 조성을 해가지고 맞춰서 고객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게, 그게 돼야 뭐 요즘에 관광은 해외여행도 가고 찾아서 다 가는 관광들인데, 남해 군내 관광이 뭐 다랭이 마을 가는데 유모차 밀고 다랭이 마을에서 한번 올라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득 부분은 저희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남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혹시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대 놓도록 하고, 관광 부분은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해신문사 강영정자라고 하는데요. 네, 앞에 그 김탄석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도 좀 질의하고 싶어서, 저는 기촌한 지는 9년 넘었고요. 그리고 나이는 지금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거고, 아이는 하나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인구정책 용역이라든지 군에서 이제 뭐 이런 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거 대책을 받을 때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왜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국 일자리를 찾았는데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사무체가 몇 개가 있고, 이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한 게 정확하게 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인구를 늘리고 싶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이주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공동육아 나눔터에 가서 30대, 40대까지의 가임 여성들의 인터뷰 100명만 해봐도 저는 정말 풍부한 생생한 보고서가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질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뭐 근무 조건에 뭐가 문제인지, 여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발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를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좋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한 번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아이를 둘째를 못 낳는지에 대해서 안 낳는 게 아닙니다. 못 낳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건 다 각자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엄마들 100명을 조사를 해서 그 엄마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같이 한번 파악해서 이 용역 결과가 되면 훨씬 더 생생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봉 면에서
고광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 보고서 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25살 때 귀촌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30년인데,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3달짜리, 하나는 5살짜리. 남의 군 안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 이거 하실 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다들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이제 추가가 됐으면 하는 게, 삼동면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해읍으로 가야 되느냐, 삼동면 내에 있어야 되느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삼동면에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학원이든 뭐든 간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제 기억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해읍으로 가야 되는데, 읍으로 가게 되면은 또 주거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문화생활을 하고자 하려고 하니까 남해읍에도 없어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귀촌하고 나서 이제 저기 남해대교에서부터 저기 지금 완전 끝머리 반대편 어떻게 보면 사우스케이프 있는 데까지 다 둘러봤는데, 다 둘러보는데 한 달 아니면 다 둘러보겠더라고요. 다 둘러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제가 여기서 계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청년 농부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귀촌을 했을 때 이제 직업을 구할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농사라도 지어보고 했어요. 제 25살, 26살 때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사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떠한 것들을 봤냐면은 타워 파머라고 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읽기로는 두바이가 이쪽에서 이제 시행을 하다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게 태양 아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못 버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건축물을 세워서 그 안에서 채소들이라든가 과일들을 가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농부들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땅 위에서 멘토를 구해가지고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을 해서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 시설 같은 거는 사실은 인구 정책 자체가 유입된 인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청소년 시설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인구 대비 자꾸 어떤 경제 논리가 기입되다 보니까 저희도 선뜻 이제 사업을 제한 못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해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임근입니다.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구 증대 정책이 이렇게 용 보고서까지 이렇게 받아보기에는 제가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만 해도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또 보고서까지 만들어주신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쭉 보는 그 영역 안에서도 제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부분도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만 너무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안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4페이지
이 기농기촌 인구 중에 50대가 199명이거든요. 199명이면은 60대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자녀들도 앞으로 기촌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남의 국민으로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시 주거 부분에 수십 건 아파트를 승인해가지고 남해읍에 이렇게 기초가 돼가지고 두 군데다 1272호, 331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미조리에서 기농기촌을 해가 있는데 남해읍의 아파트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맨 단위에 중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왜 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서 33.9%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나왔을까? 이게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퇴직 후의 일자리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일자리 매칭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20대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30대, 40대 청년 퇴직 후에 어떤 일자리가 있으면 그런 그 매칭 사업을 해서 20대는 이런 그 금융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유도 이런 쪽으로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여기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들 겁니다. 나머지는 그 어차피 세세하게 그런 거는 뭐 자치분과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산업분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에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그 돌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50, 60대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든 그 남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관광부에서 좀 전 연령대가 많이 좀 그러니까 그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면단이 이제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다른 사례도 더 찾아보고 해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근 자치위원장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3년 전에 지금 공중공무원이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그 당시 좀 일을 더 열심히 잘했으면 오늘 같은 사태가 없으시기 이제 실제 우리 오시게 되면 대단히 말단 직원으로 제대를 했지만은 오늘 이제 사과 말씀이라고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장충남 교수님이 오랜 일은 보고 인력대회를 하는 것을 깊이 아시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아이들이 앞으로 뭐 8월 10일에 있으면 그동안에 안을 내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남녀가 될 수 있도록 오신 분들 반복히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면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남해 오게 된 것은 직장 때문인데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해에 와서 이제 2년 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목회가 끝나도 여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식적인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한 직업도 아니고 또 고향에 와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용역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에 남해는 일단 자연천의 그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관광 산업이 제일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남해에서 뭔가 개발하고 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좀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뭐 포상도 그런 관광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남해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다른 한 개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일자리를 하는 것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편성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에 와가지고 먹고 즐기고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번에 그 남면 상가 쪽인가요? 덕월 쪽에서 힐링 센터를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데
그거를 어느 개인이나 마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 전체적인 데서, 군 전체에서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그 전체를 좋은 관광의 어떤 자연 환경과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도 또 지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파급 산업들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여기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부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이나 어떤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게 하고요. 또 귀농 귀촌도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메꿔야 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다 외부로 나가서 지금 인구가 결국에는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요즘 62년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또 자기 마을에 들어서 살 수 있도록 짧게 말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지원하고 또 여기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진행 관계상 또 시간상 말씀을 안 하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죠. 뭐 있어도 시간 관계상 안 하신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인구를 늘린다는 게 또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한데 우리 지역에서 절실하지만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다가 이제 우리는 용역을 의뢰를 하고 또 용역사로 하여금 여러 통계와 또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 의견을 듣고 합니다.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우리 남해군은 부양해야 될 인구가 90%입니다. 실제로는 90%더 되죠. 우리 남해군의 재정 자립도가 뭐 해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6%에서 10%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예산이 늘면은 우리 지역의 그 생산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세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는 점점 하락해 갑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남해군을 지원하지 않으면 남해군은 지편하는 게 없습니다. 93% 4%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남해군이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해군의 그 자생력을 갖춘다, 자생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아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농업, 또 수산업을 기본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 육성, 또 뭐 여러 분야의 귀농, 귀촌하는 분들의 정착, 그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남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의 그 비교 우위를 가져야 돼요. 그죠? 똑같이 어렵지만, 똑같은 그 농촌 지역이 어렵지만은 남해군이 다른 지역보다 좀 이런 면에서는 앞서간다, 편하다, 정착하기가 좋다, 이런 것을 느끼도록 또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그 특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222개 마을 중에서 어떤 마을들은 보면은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늘어나는 데가 있는데 또 어떤 마을을 보면은
기농기촌 하는 분과 이 마을 분들과의 그 알력이랄까 또 이런 게 많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분쟁을 펼칠 때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용역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용역사보다도 우리 군청의 각 기능에서 각 부서에서 오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내용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뭐 하루아침에 뭐 크게 눈에 띄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입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장시간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맞춤형 인구정책 및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연구용역 3차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